주요 스포츠 소식 정리해드리는 2부 스포츠 하이라이트 톡 무등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기아 성적 지난주 어땠습니까? 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에 널뛰기 경기력을 좀 선보였습니다. 주중에 만났던 삼성 라이온즈에게 3연전에서 수입승을 거뒀는데요. 예. 곧바로 주말에 두산 베어스에게는 3연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승 3패가 지난주의 성적입니다. 예. 두산과 3경기 또 어쩌면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경기들이었는데 불펜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모두 역전패를 헌납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원정 12연전을 끝낸 기아는 이 경기들에서 5승 6패, 5할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성적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 기아는 53승 4무 53패 승률 5할로 현재 리그 5위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에 널뛰기 성적 거둔 이유가 수비가 불안한 것 때문일까요? 네, 지난주 6경기에서 기아는 6개의 실책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실책으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수비들까지 생각하면 수비 불안은 조금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올 시즌 전체로 좀 범위를 넓혀도 기아는 95개의 실책을 저지르면서 최다 3위의 불명예를 좀 안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우승을 할 당시에도 기아는 146개 리그 최다 실책을 저질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강한 타선의 힘을 앞세워서 수비 불안을 지웠거든요. 근데 올해는 타선이 그런 모습이 없는 가운데 이런 실책들이 마운드의 투수들에게 조금씩 부담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가 현재 가을 야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수비 실책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좀 불안 요소가 되는 만큼 남은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실책에 대한 좀 경각심을 더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연습도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얼마 전에 수술 받고 기아의 이의리 선수가 복귀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는데요. 네, 이의리가 팔꿈치 수술 이후 최고의 호투를 선보였습니다. 지난 16일 두산과 경기에 선발 등판한 이의리는 6이닝 동안 75개의 공을 던지면서 4피안타 7탈삼진 2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습니다. 네. 직구 최고 구속도 153km까지 나왔는데요.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공짜 출루, 그러니까 사사구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의리는 그동안 리그에서 손꼽히는 빠른 공을 던지는 왼손 투수로 불려왔는데요. 다만 제구 불안, 항상 좀 꼬리표처럼 이의리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제구가 되는 이의리가 얼마나 무서운 투수인지를 좀 보여주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난해 4월 팔꿈치 수술을 받고 재활 터널을 거쳐서 지난달 7월 20일 NC 다이노스와 경기에 복귀한 이의리는 이후 마운드에서 역시 또 제구 불안 때문에 기대만큼의 성적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호투를 좀 발판 삼아서 앞으로는 좋은 모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잘했으면 이 경기는 이겼습니까? 이의리가 역투를 했지만 네. 기아는 승리와 인연을 맺지 못했습니다. 9회 초 이제 역전에 성공했음에도 9회 말에 마무리 정혜영이 흔들리면서 끝내기 패전 당하고 말았는데요. 안타깝네요. 네, 정혜영은 3대2로 앞선 상황에서 등판에 원아웃을 잡았지만 볼넷 1개 그리고 안타 2개를 내주고 1사 만루를 허용한 채 조상우와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상우가 김인태에게 끝내기 안타 맞으면서 기아는 다 잡은 경기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수호신 정혜영의 부진의 골이 좀 생각보다 깊다는 점입니다. 예. 정혜영은 올해 49경기에서 2승 6패, 26세이브, 평균 자책점 3.86 기록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는 13세이브를 기록하는 동안 평균 자책점이 2.36 굉장히 안정적이었는데 네. 이후 좀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8월 3경기에서는 2.1이닝 동안 평균 자책점이 7.71. 수호신의 모습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그러면 이 시점에 어떤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범호 감독도 그래서 17일 경기를 앞두고 지금 정혜영을 2군으로 내렸습니다. 좀 선수가 1군 경기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줬는데요. 기아가 지금 가을 야구 경쟁을 하면서 한참 갈 길이 바쁜 상황인데 마무리 투수의 부진 굉장히 좀 뼈아픈 상황입니다. 정혜영은 2020년 데뷔해서 21년부터 기아의 마무리를 맡아왔는데 그만큼 좀 리그에서 손꼽히는 젊은 마무리 투수 자원인데요. 예. 그가 좀 하루빨리 부진을 털고 모두가 아는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예. 기아가 이제 선수 본인이 제일 힘들겠지만 이번에 부상자가 참 많잖아요. 네. 그런데 윤영철 선수가 또 수술했습니까? 네, 기아의 영건 자완투수 윤영철이 수술대에 오릅니다. 기아는 하는군요. 예, 기아는 지난 13일 투수 윤영철이 다음 달 4일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공제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영철은 지난달 8일 한화 이글스와 경기 등판 이후 팔꿈치에 좀 이상을 느꼈는데요. 예. 병원 검진에서 굴곡근 부분 손상 소견을 받았는데 그리고 최근 재검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윤영철은 지난 2023년 KBO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기아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그리고 곧바로 2023년 8승 7패 평균 자책점 4.04를 기록하면서 기아 선발진을 좀 이끌었습니다. 예. 그리고 통합 우승을 차지했던 지난해에도 7승 4패를 기록하면서 팀의 우승에 좀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13경기에서 2승 7패 평균 자책점 5.58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 팔꿈치 수술이 사실 재활 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이제 예상이 되는데 오래 걸렸는군요. 네, 그래서 내년 시즌에 윤영철의 모습도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영철 선수 좀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부상을 털고 이제 좀 돌아오기를 또 기다려야겠습니다. 네, 쾌유 바랍니다. 기아가 티니핑에 이어서 인기 캐릭터죠. 쿠로미하고 콜라보 유니폼을 낸다는 소식을 지난주에 전해주셨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선수들이 쿠로미 유니폼 입고 경기에 나섭니까? 네, 기아가 어린이 팬들을 위한 캐릭터 콜라보 시즌2로 쿠로미 유니폼을 제작했다는 소식 저번 주에 전달해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엔 선수들이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직접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기아는 19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주 홈 6연전을 쿠로미 위크로 치른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래서 다양한 좀 볼거리가 먼저 팬들의 눈을 좀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우선 포토전이 좀 조성될 예정입니다. 5번 출입구 앞 EV 스페이스에는 쿠로미 에어벌룬이 그리고 중앙 출입구 앞에는 쿠로미 현수막이 좀 설치돼서 팬들의 눈을 좀 사로잡을 예정이고요. 예. 3번 게이트 옆에도 쿠로미 포토월 그리고 등신대가 설치돼서 이 기간 동안 또 챔피를 찾은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 제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22일 LG전에 한해서 또 쿠로미 인형탈과 함께 사진을 찍으면서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쿠로미 포토타임도 준비가 돼 있고요. 선수단은 키움 히어로즈와 경기가 열리는 19일부터 21일까지 쿠로미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또 타이거즈 선수가 홈런을 터뜨리면 쿠로미 응원 깃발 행진이 또 펼쳐지고요. 예. 홈런을 친 선수가 쿠로미 봉제 인형을 3루 서프라이즈석에서 관람하는 팬들에게 직접 던져줄 예정이라고도 합니다. 또 22일 LG전에 쿠로미가 타이거즈의 승리를 기원하는 시구자로 나서서 팬들에게 직관 인증용 쿠로미 승료 부적 카드를 또 나눠준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정규 시즌이 마지막이 10월 초 정도 됩니까? 아마 9월 말 10월 초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를 않아가지고 가을 야구 경쟁이 지금 엄청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기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원정 12연전의 터널을 지난 기아 이번 주엔 홈에서 6연전을 갔습니다. 먼저 주중에 키움 히어로즈와 3연전을 가지고 주말에는 LG 트윈스를 광주로 불러서 일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첫 상대 키움은 올 시즌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는 다만 3승 2패로 조금 기세가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예. 기아는 올 시즌 키움을 상대로 6승 2무 4패 우위를 좀 점하고 있긴 한데 키움과 경기들이 그동안 모두 혈전이었음을 좀 감안했을 때 방심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주말에 만난 LG는 올 시즌 1위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기세도 7승 4패로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아 입장에서는 조금 고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예. 기아는 LG를 상대로 올 시즌 4승 7패 기록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이거 갈 수 있을까? 안 될까? 갈 수 있을까? 안 될까? 너무 매 경기를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잘하기를 바라면서 축구 이야기로 건너가겠습니다. 광주 FC도 순위 싸움이 뜨겁죠? 지난주 성적은 어땠습니까? 네, 갈 길이 바쁜 프로축구 광주FC 지난주에 오랜만에 승리를 추가했습니다. 광주는 17일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6라운드 대전 하나시티즌과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했는데요. 이 경기에선 헤이스의 발끝이 빛났습니다. 헤이스는 팀의 이득점을 모두 책임지면서 광주의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사실 이번 경기는 최근 연패를 당하고 있었던 광주와 광주 입장에서는 시즌 2위인 대전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좀 고전이 예상되기도 했는데 예. 헤이스가 제목 이상을 해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 승리로 시즌 9승째를 거둔 광주는 승점 35점 기록하면서 순위를 다시 6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예. 이제 지금 이적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요. 광주 FC의 에이스지요. 아사니 선수. 17일 경기에는 출전을 했네요.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소속팀인 지금 광주와의 합의 없이 시즌 중에 이란의 에스테그랄과 계약을 하면서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광주FC가 17일 경기에는 선발 출전을 했습니다. 네. 지난 10일 포항과 25라운드 경기에서는 훈련 중 태업으로 인해 출전 자체가 배제된 바 있는데 이날 경기를 앞두고는 관계자들과 이정효 감독 모두 놀랄 만큼 좀 열심히 훈련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정효 감독과의 개인 미팅을 가진 이후에 이 경기에 또 선발 출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산이는 경기 내내 광주FC의 에이스다운 모습 보이면서 팀 승리에 일조했습니다. 경기 후 이정효 감독도 아산이의 경기력에 좀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예. 다만 아산이가 올 시즌을 광주FC에서 또 끝낼 수 있을지는 또 미지수입니다. 아직 구단과 선수 모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발언을 아끼고 있는데 아산이와 광주의 맞물이가 좀 어떤 모습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FC가 지역 유망주 발굴을 위해서 유소년 재단을 출범시켰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광주FC가 연고지인 광주광역시의 축구 인재 발굴과 유망주 발굴 위해서 공익법인 광주FC 유소년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네. 광주FC 유소년재단은 13일 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와 또 후원 시스템 구축 등 모든 법적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사업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는데요. 재단은 지역 내 소외계층을 포함한 유망 선수들이 좀 안정적으로 훈련에 전념할 수 있게끔 장학금 지원 그리고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좀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출범과 함께 재단은 시민 참여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 후원 중심 프로그램을 또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을 통해 참여할 수 있고요. 후원자에게는 기부 팔찌가 또 증정이 될 예정입니다. 예. 이 팔찌에는 좀 광주광역시를 나타내는 좀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다고도 합니다. 모든 후원금은 현재 이제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의 경우 연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의 15%가 또 공제되고 법인 후원 시에도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또 관심 있는 팬들의 많은 또 후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때 그 노라조의 그분이 시작한 게 아마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군요. 이번 주에 광주 FC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광주 FC 이번 주에는 2경기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20일 부천FC와 코리아컵 4강 1차전 경기 치르고요. 네. 23일에는 강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5 27라운드 경기 치를 예정입니다. 광주는 우선 부천과의 FA컵 1차전, 코리아컵 1차전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단 창단 후 처음으로 코리아컵 우승의 기회가 온 가운데 결승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천을 넘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부천은 K리그2에서 승점 41점으로 4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1차전 홈에서 치르고 2차전에는 부천으로 이동해 2차전을 치릅니다. 이 두 경기의 스코어를 합산해서 승자가 가려지는 방식인데 광주의 창단 첫 코리아컵 우승 또 응원하겠습니다. 주말에는 강원과 일전 치릅니다. 강원은 현재 승점 32점으로 리그 8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6위 광주와 승점이 단 3점 차이가 나는 만큼 광주 입장에선 반드시 또 이겨야 하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사실 강원과의 올 시즌 경기 모두 전패를 했었는데 이 전패의 굴욕을 씻어낼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예, 잘했으면 좋겠군요. 배구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와 자매 결연을 맺은 곳이군요. NEC 레드로켓 팀이 8월 20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연습 경기를 갔습니까? 네, 여자 프로배구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일본 V리그의 NEC 레드로켓츠와 연습 경기 갔습니다. 이 레드로켓츠는 지난 2022년부터 AI 페퍼스와 자매결연 맺은 구단입니다. 네. 원래 그동안에는 AI 페퍼스가 비시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연습 경기 해왔었는데 올해는 이제 NEC 구단이 한국으로 와서 광주에서 연습 경기 가질 예정입니다. 예. NEC 구단은 20일 입국을 하고요. 21일, 23일, 24일까지 총 3경기 가질 예정입니다. AI 페퍼스에선 조이 웨더링턴 그리고 고예린, 박정아까지 주축 선수들 모두 나설 예정인데 특히 새 용병인 조이의 좀 경기력을 또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광주 전남 아마추어 체육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대통령배 대회에서 남녀 에페 동반 우승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릴게요. 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제65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 펜싱 선수권 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 남녀 에페 개인전 동반 우승 차지했습니다. 서구청 남자 선수 김상진은 15일 강원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에페 결승전에서 화성시청의 손민성을 15대 13으로 꺾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자 일반부에 나선 최은숙도 같은 날 대회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부산시청의 송세라를 15대 13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요. 예. 사실 광주 서구청 펜싱팀이 전국대회에서 남녀 개인전 동반 우승을 차지한 것은 또 창단 이후 처음 있는 경사입니다. 그렇군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동일보 체육팀 이재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